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무기력을 즐기기라는 그런 테마로 영상을 잠시 올리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꽤 긴 무기력을 즐기면서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했는데, 제가 라이브 때 잠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그 뒤로 제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경험한 신비로운 경험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신분이 바뀌시기를 간절히 권해드리는 입장에서, 오늘 제목은 여기 인생 역전, 운명을 바꾸는 방법, 운명 사주팔자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양자도약하는 그런 인생에 정말로 이제 화려한 꽃이 피고 내 인생에도 봄이 오나라고 하는 그런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타고난 운명이라고 해서 족쇄처럼 우리를 늘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던 그런 우리의 운명같이 느껴지던 나의 그 팔자들, 그래서 이 팔자가 참 안 좋은, 나는 기구한 팔자, 운명을 타고났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저처럼 신분을 바꾸시고 그래서 사주팔자를 바꾸면서 운명을 스스로 새로운 운명으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바꿔버려서 양자도약하면서 인생에 화려한 꽃이 피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정말로 탄탄대로 만사지복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팔자, 우리가 평생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는 이 사주팔자에 대한 개념부터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 사주팔자를 바꾸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한번 오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유전자라고 하는 어떤 독특한 우리의 구성 인자들로 인해서 딱 태어난 그런 태어난 연일시, 이런 것까지 다 조합해서 이 시기에 이렇게 태어났으면 어떤 사주팔자를 가진다라고 하는 게 통계학적으로도 있지만, 어쨌든 전체 자연의 기운의 어떤 흐름에 입각해서 꽤 정확하고 아주 정확하다라고 할 정도로 주역이나 명리학에서 얘기하는 사주팔자 운세풀이가 사실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 신빙성이 있으면서도 정확도가 높은 그런 그 분석이죠. 과학적 분석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고유 구성되어 있는 우리의 형태, 우리의 사상체질이라고 얘기하는 내 몸의 체질적 어떤 요소들, 또 내 성격들, 그리고 나의 이 외모, 또 나의 성별, 그리고 내가 태어난 곳, 또 자라오는 가정의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어찌 조정할 수 없는, 날 때부터 아예 딱 그 환경값이 주어져 있는 그런 고정값이죠.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값이에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아예 딱 사주팔자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하나의 값이 딱 픽스돼서 물질로 드러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주팔자가 태어난 팔자는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태어난 팔자 그대로 살면 그 팔자 그대로 사실은 그 운명이 맞아 떨어지는 게 원래 맞아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 그 비근한 예를 들자면 꽃이 진달래꽃이나 국화꽃이나 뭐 어떤 꽃이든 간에 꽃으로서 태어날 때 그 씨앗이 딱 결정되면 그 씨앗이 가진 사주팔자라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못 바꾸는 속성이죠. 씨앗의 속성. 그래서 이 씨앗이 심겨지는 곳에 따라서 또 이제 변형이 되죠. 그래서 같은 꽃이라도 어느 곳에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이 꽃의 팔자가 또 조금씩 바뀌지만, 고유의 아이덴티티, 그 꽃이라고 하는 자기 꽃의 이름, 그것은 바꿀 수가 없는 하나의 씨앗, 그 본질의 유전자적 특성이죠.
그리고 동물로 태어나서도 호랑이로 태어나든 사자로 태어나든 토끼로 태어나든 쥐로 태어나든 어떤 동물로 태어나든 간에 그 태어난 그 자체가 사주팔자가 정해져 있는 동물 그 팔자로 딱 태어난 거죠. 그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의 그 종으로 태어났단 말이죠. 그거는 절대로 못 바꾸는 거예요. 호랑이가 표범이 될 수도 없고 아무리 비슷해도 호랑이가 절대로 고양이가 될 수도 없고 아무리 같은 과라고 해도 그 유전자가 가진 고유의 특성 때문에 자기만의 유전자 특성대로 고유 그대로 살아가는 게 자연 세상이에요. 그래서 자연은 사주팔자가 명확합니다. 자연의 팔자는 각 만물들의 팔자는 정확하게 그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리고 자연은 만물이라고 하는 그 자연의 생명체는 그 사주팔자 자기가 태어난 그 팔자대로 그대로 살다가 가게 돼 있는 게 만물의 속성이에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만물의 한 분야, 부분으로서 우리가 동물이든 짐승이든 우리의 생명체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도 자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속성의 그 값은 바꿀 수 없는 고유 값이 있죠. 그래서 그 값 그대로 살면 그대로 그 팔자대로 어떻게 될 운명인 게 딱 정해지는 거죠. 미국에서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혈통, 이 혈색이나 국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에 맞춰서 딱 그렇게 돼. 아프리카에 태어나면 아프리카대로, 인도에 태어나면 인도에 태어난 대로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태어나든 간에 그 특성에 맞게 자기만의 고유 아이덴티티가 유전학적으로 딱 정리돼서 그 운명대로 그걸 못 바꾸고 사는 거죠. 여자로 태어나든 남자로 태어나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주팔자인 거죠.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정확해요. 꽤. 그 팔자만 그대로 보면 정확하죠. 근데 동물과 또 일반 그 만물의 생명체들과 인간이 다른 점이 뭐냐? 이제 여기서부터 사주팔자대로 그 인생의 인류가 모든 인간이 다 팔자대로 산다라고 규정을 지을 때는 그냥 자연의 일부로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살 때는 영락없이 그 팔자대로 살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다른 점은 이 팔자가 사주팔자라고 하는 자기의 그 운명이 자기가 속해 있는 환경이나 자기의 성 정체성까지도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바꾼다든지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바꾼다든지 얼마든지 지역별로 이사해서 자기가 이민을 가서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가 필요한 대로 태어난 자기의 고유값을 무시하고 바꿀 수 있는 자율의지를 주면서 인간에게는 이 사주팔자를 계속 살아가면서 수많은 변수에서 바뀔 수밖에 없는 또 팔자를 스스로 또 개척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먹는 것에 따라서도 팔자가 바뀌고요.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도 팔자가 바뀌고 다 바뀔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적어 놓기를 사주팔자를 바꿀 수 있는 그 방법을 이렇게 적어보면 한 7가지로 대충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름 바꾸기, 정체, 자기 신분 바꾸기, 얼굴 바꾸기, 생각 바꾸기, 행동 바꾸기, 환경 바꾸기, 사람 바꾸기 해서 이런 7가지 요소들을 바꾸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팔자가 바뀌어요. 실제로 사주팔자가 바뀌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바꿀 수 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론도 제가 차츰차츰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사주팔자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얘기이긴 한데 그래도 이것들이 굉장히 방법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할 때의 이런 짐승이나 그런 일반 자연들, 식물들, 어떤 만물들이든 간에 그런 그 생명체들은 자기가 태어난 고유 값의 그 에너지 값을 그대로 발현하면서 아무런 갈등 없이 그냥 그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 자체로 가장 완벽한 거죠. 왜냐하면 그 팔자대로 살다가 그 팔자대로 가기 때문에 어떤 갈등도 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만이 자기 팔자에 대해서 고민하고 바꾸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자기의 속에서부터 어떤 내면에
그런 의문들이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왜 그런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오늘은 먼저 가장 중요한 사주팔자를 바꾸는 방법 중에서 원리적으로 이렇게 인생 역적 운명을 바꾸는 방법 중에 제가 딱 적어 놓은 이 말이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인데요. 진동수를 바꾸면 물체 속성이 바뀐다. 이렇게 이제 적어 놨는데, 진동수를 바꾸면 물체의 속성이 바뀐다. 이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풀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피타고라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물은 그 본질이 진동으로 돼 있다. 만물은 진동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고대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피타고라스가 이미 이 깨달음을 얻었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사실은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진동하는 에너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죠. 다시 또 제가 늘 얘기하는 양자물리학으로 돌아오면 이 만물의 모든 속성들의 가장 기본 입자는 원자로 돼 있고, 원자는 전자의 움직임으로 서로 간에 결합하면서 물질이 생성되도록 전자의 그 결합과 움직임으로 인해서 원자가 이렇게 그 원자들끼리 결합하면서 물질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자는 끊임없이 전자의 운동으로 서로가 결합했다가 분해되는 그런 진동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파장, 진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모든 사물들, 그리고 귀에 들리는 어떤 소리들, 맛, 냄새, 이런 모든 오감기관으로 감지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이 파장으로 오는 그 상태에서 광자라고 하는 에너지, 빛 알갱이, 광자라고 하는 걸로 우리는 감지를 하죠. 그리고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전자로 바뀌어요. 이온 상태로 바뀌어서 미시세계에서는 전자로 움직이고 거시세계는 광자로 우리 눈에 드러나게 돼 있는 그런 전자광자가 계속 바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의 에너지 파동으로 돼 있죠. 전부 파동이에요. 광자도 파동이거든요. 웨이브, 소리도 파동이에요. 그래서 이 파동이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진동, 이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죠. 음파 측정기로 이렇게 음파를 주파수에 따라서 소리를 내봤더니 거기에 따라서 물이 어떻게 입자가 바뀌는지, 또 이렇게 모래 알갱이가 음파에 노출됐을 때 각 진동수에 맞게 이 모래 알갱이 입자들이 어떤 패턴을 지니면서 서로가 모양이 바뀌는지, 이걸 실험을 한 영상이 있는데 굉장히 놀랍죠. 음파, 그 고유 음역대의 주파수의 그 소리의 주파수의 음파에 따라서 입자의 고유 형태의 모양이 바뀐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죠. 그 우리 몸은 물이 70% 이상 우리 이렇게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몸 전체가 알고 보면 직접적으로 음파라고 하는 그 웨이브파에도 영향을 받지만 근본적으로 진동수에 굉장히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만물들은 각각의 고유 진동수를 가지면서 그 진동수에 맞는 모양을 다 하고 있어요. 고유의 모든 물체들이 그 모양이 유지되고 있는 그 고유의 모양들이 각자 그 모양에 따른 진동수의 형태로 고정화되어 있는 그 그림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다 물체로 우리가 드러나는 그런 상태. 우리가 만물이라고 얘기할 때 모든 만물들은 다 진동수에 반응해서 그 진동파에 따른 에너지 파장의 고유 진동수에 맞춰서 최적화되어 있는 입자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상태가 우리 눈에 보여져 있는 만물들의 형태예요. 그런데 이 진동수를 바꿀 때마다 이 만물의 형태가 바뀐다라는 놀라운 결과를 요 근래 과학자들이 알고 알아내고 놀란 거죠. 진동수를 바꾸면 패턴이 바뀐다. 다시 말해서 진동수를 바꾸면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모양이 바뀐다는 말은 그 물질의 특성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모양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의 고유 특성까지도 바뀐다. 진동수가 바뀌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은 우리 몸이 이렇게 딱 구성되어 있는 이 몸이 변화가 없다. 그냥 우리는 늘 이대로 그냥 고정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몸이 수시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변하는 것들이 알고 보면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의식 주파수가 바뀔 때마다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몸과 전체 우리의 에너지가 바뀌는 것을 다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제가 혼자 내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진실로 이게 드러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생각만 바뀌면 우리의 몸 형태도 바뀐다. 이게 이제 팩트거든요. 생각이 바뀌면 우리 몸도 변한다. 우리 몸의 전체 바이오리듬도 바뀌지만 우리의 얼굴 관상도 바뀌고 우리의 혈색도 바뀌고 우리의 모든 신진대사도 바뀌고 우리의 에너지 체계라고 하는 우리 몸 전체에 돌아가는 전체 기류가 다 바뀌는 거죠. 그냥 뭐 내 모양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이런 것들을 막 그렇게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지 않고라도 근본적으로 내 생각 하나 때문에 금방 어두워졌다가 금방 밝아졌다가 금방 얼굴이 아주 내가 멋있어졌다가 내 스스로 초라해졌다가 이런 모습들을 내가 수시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 하나 때문에 내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의식 주파수가 내 얼굴에 곧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곧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 의식 진동수가 바뀔 때마다 내 몸이 그렇게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단계로 운명을 바꾸는 그 단계까지 하나씩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은 주파수죠. 생각 자체가 주파수예요. 우리의 감정, 생각, 의식 이 모든 것들은 알고 보면 주파수예요. 생각은 주파수예요. 그러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주파수를 채널 그 리모컨 바꾸듯이 생각의 주파수를 우리가 바꿀 때마다 수많은 진동체가 우리한테서 입력되어 있는 진동체로 다른 에너지 체계로 우리가 금방금방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그 몸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 우리의 진동수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잘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죠?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진동수의 근본적인 우리 에너지 값이 확확 바뀌는데 이 에너지 값이 워낙 들쑥날쑥하게 바뀌는 것보다 고정적인 어떤 양자 도약을 해서 늘상 내가 바라는 에너지 값으로 내 에너지 값의 주파수가 딱 세팅돼서 내가 바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 기분이 하루는 좋았다가 하루는 나빴다가 그냥 그네뛰기 하듯이 들쑥날쑥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를 정말로 감잡을 수 없을 만큼의 아주 기복이 심한 감정 상태를 그대로 두는 이보다는 늘 항구적으로 평안하고 나의 그 근원적인 나의 존엄과 나의 그 정체성, 나의 또 삶에 대한 내 확실한 그 확신, 나의 미래 비전 이 모든 것들이 늘 가득 차 있는 충만함으로 뭘 해도 어떤 상태에 가도 내가 요동침이 없이 용변부동으로 딱 내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에너지 값을 가진다면 그때부터야 비로소 물질계, 내 주변의 물질계도 내가 그런 안정된 값을 가질 때 그 고유 진동수가 늘 같은 파장을 낼 때 그런 물질들이 내 주변에 거기에 맞는 물질들이 파장이 세팅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좋은 게 왔다가 어떤 때는 나쁜 게 왔다가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근데 내 진동파가 늘 그런 상승돼 있는 진동파로 늘 그런 것들이 내 주변에 늘 풍겨지고 있다면 그 에너지 파장에 맞는 것들이 늘 끌어오기 때문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는 그 세계 항상 고정돼 있는 그 세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값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그런 정말로 양자도약하고 싶은 그런 그 편안한 인생 그리고 내 인생에 행복하고 내가 바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삶의 사이클을 그런 쪽으로 주파수를 맞출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맞추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나라고 하는 나의 아이덴티티, 근원적인 나의 자존심, 나의 존엄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이 어느 선에서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진동수가 항구적인 나의 진동수가 세팅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는 어느 값에 맞춰져 있나요? 나는 노예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나는 늘 엄마 또는 가족 누구를 위해서 나는 늘 희생해야 되고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나는 늘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들이 원하는 걸 늘 해줘야 되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늘 가지면서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는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맞추는 위주로 서번트 정신이 뛰어나서 나는 늘 종으로 사는 게 나는 익숙해 이런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사는 게 좋은 분들은 사실은 그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진짜 삶, 진짜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내 인생의 룰은 내가 정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먹고 내가 원하는 곳에 있을 수 있는 자유를 내가 진정으로 누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못 누려서 그렇게 누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제부터 염체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자기 아이덴티티를 바꿔야 돼요. 나는 노예로 태어난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어릴 적부터 워낙 교육을 그렇게 오랫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사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기 권리를 누린다든지 자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딱 치부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말들은 굉장히 나쁜 놈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제는 주인이라면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이라면 주인이야말로 이기적으로 사는 게 주인의 본성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 우선 자기를 위하는 것. 그래서 나를 빛나게 영화롭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주인의 삶이에요. 노예의 삶은 주인을 영화롭고 빛나게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심초사 모든 걸 거기에 맞추는 게 노예의 삶이죠. 또 노예의 삶은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사건건 주인에게 물어봐야만 되는 게 노예의 신분이에요. 그게 노예의 자세예요. 그래서 그 쇼생크 탈출에 보면은 모건 프리먼이 이제 그 가석방된 뒤로 가게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손 들고 맨날 얘기하죠.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냐고.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받아야 되는 익숙한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될지 항상 남에게 물어봐야만 되는 시스템 하에서 우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예의 삶이 그런 거예요. 구속된 죄수의 삶이 일거수일투족을 누구에게 허락받아야만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삶 속에 익숙하게 우리는 훈련돼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낯설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진로를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심지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고 내가 이걸 좋아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물어봐야 되는 그런 우리는 심리적 압박감을 받아온 노예의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덴티티를 이제는 벗어버리고 주인은 내 인생을 내가 산다는데 내가 누구에게 허락받아야 돼? 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주인의 삶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거지 내 인생을 사는데 누구에게 내가 허락받아야 되냐. 나는 내 인생을 사는데 허락받을 이유가 없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주인의 삶이죠.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기본이.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보다 더 높은 여러분의 존엄을 찾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인보다 더 위대한 존재, 존귀한 자, 존귀한 존재다 이거죠. 나는. 그런 존재까지 우리의 에너지가 차원 상승해야만 우리가 우리 앞에 닥쳐진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닥쳐지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초지일관 항상 내 에너지 값을 존귀한 자의 에너지 값을 내가 내고 있을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만왕만내 하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용변부동으로 내 에너지 값이 늘 나오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찬찬히 한번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아이덴티티가 중요하다. 나의 정체성. 이게 두 번째 나와요. 정체 바꾸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신분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뭘로 바꾸냐.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바꿔야 돼요. 자기 이름을. 보통 사람들이 불러주는 부모가 정해준 이름 또 어디에서도 불러주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씨 이렇게 야 하구나 저보고 어릴 때 하구나 이렇게 부를 수 있죠. 하씨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렇게 부를 때 자기를 불러주는 자기의 정체성이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다 녹아져 있는 딱 사람들이 불러주는 호칭과 이름 속에 다 포함되는 경우가 많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불러주는 이름에 그 이름에 내 파장을 맞출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이름에 사람들이 내 파장에 맞추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이름을 제 스스로 정했어요. 제 이름 뒤에 붙이는 직함을 제가 늘 붙였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의 이름 자체도 바꾸고 이름도 바꿔보세요. 닉네임이라도 좋아요. 늘 불려지고 싶은 이름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자기의 운명이 불려질 때의 그 이름 속에 나오는 파장 속에서 묘한 진동수에 내 에너지 파장이 그 불려지는 이름에 맞춰서 내 파장이 늘 바뀌어요. 내가 듣고 싶은 이름으로 늘 불러줄 때 내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아지잖아요. 그게 파장이 바뀌는 거거든요. 불러주는 소리에 내 파장의 에너지 진동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불려지고 싶은 이름으로 정확하게 사주, 운명, 팔자 이런 걸 어디 가서 물어보지도 말고 내가 진짜 불려질 진짜 내 이름은 무엇일까를 골라서 제일 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딱 고르세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하세요. 저는 길이라는 게 참 좋아서 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진리 뭐 이런 뜻도 그래서 굉장히 좀 숭고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길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근데 봉길이 이 말도 되게 좋아해서 제 주변에서 늘 이제 지금 저랑 소통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저를 보고 그냥 반말로 봉길이라 불러라. 근데 저는 전혀 기분 안 나쁘거든요. 그 봉길이라는 호칭 속에서 길이라고 하는 말이 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길이. 그래서 내가 진리다. 나는 진리다. 이런 말로 불려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요 근래 제가 제 이름 앞에 아호라고 하는 호를 하나 드디어 찾았어요. 그래서 제 앞에 이름 붙이는 호를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찾아낸 제일 적당한 제 호가 뭐냐면 제 아호이기도 한데 어릴 적부터 늘 쓰던 말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저를 그렇게 불러주세요. 아호를. 저는 아호가 지복입니다. 지복. 만사 지복할 때 지복이에요. 다 복이다 이거죠. 다. 세상 만사가 모든 게 다 복이다. 그래서 저는 지복이라는 그 제 아호를 하나 정했고 지복 봉길이 또는 지복 하감도 뭐든 간에 지복이라는 이름을 하나를 붙임으로 해서 저는 지고지순한 그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제 닉네임, 제 카톡 프로필에 그렇게 바꿨어요. 나는 만사지복의 신이다 라고 제 아이덴티티를 그렇게 공표했어요. 나는 만사지복의 신이다. 나에게 오는 모든 존재들은 나를 만나면 다 만사지복이 되도록 나는 만드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신이다. 그래서 나는 만사지복의 신이다라고 제 카톡 프로필에 이름을 바꿨어요. 여러분들도 카톡 프로필이든 여러분들 주변에 누구에게든 간에 불러달라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불러달라고 이름을 콕 찍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불러달라고 자꾸 부탁을 하다 보면 그 이름이 어느새 자기의 진동수로 바뀌어요. 그러면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그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의식이 바뀌는 거죠.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내가 정한 아이덴티티를 내가 의미를 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대로 내가 점점 바뀌어가는 거죠. 큰바위 얼굴처럼. 차 한잔 하실까요? 제가 이게 잔이 아주 이쁜 잔을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잔을 자랑하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자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안이 은으로 돼 있어요. 은으로. 그래서 독살 당할 염려는 없다. 차 한잔 하실까요? 그래서 이 국화차를 타서 이제 오늘 제가 한 잔 마시고 있는데 녹화를 그동안 꽤 안 하고 오래 있다가 보니까 이 찻잔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차 한잔 하시죠 하는 말이 참 그리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우셨죠? 다 같이 한 잔 더 하실까요? 그래서 저는 카톡 프로필이나 제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에게 저를 부를 때 지복이다, 지복 선생, 지복 존자, 지복 신 이렇게 불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신이기 때문에 뒤에 호칭을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저를 신이라고 신격화해서 제 스스로 저를 신격화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신격화되는 대접을 나는 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고
내 스스로가 이제 물질계에 현현한 신이다. 만사지복의 신이다.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만사지복의 신으로 그렇게 세상 물질계를 창조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이고 여러분들도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뒤에 호칭을 존자라고 붙여도 돼요. 존귀한 자. 그래서 뭐 수보리 존자 뭐 이런 이름 우리 부처님들 뭐 그런 그 제자 중에 그런 분이 있죠. 수보리 존자. 아주 유명한 분,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그렇게 존자라고 하는 존귀한 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자기 스스로 존귀한 자가 되는 염체를 자기에게 이미지를 부여해야 돼요. 그러면 진동수가 바뀌어요. 나의 자존감이 확 올라가면서 내 에너지 진동체가 벌써 바뀌죠. 부르는 이름대로 그 이미지가 픽스 되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내 이미지가 픽스 되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 의미를 정해주고 의미를 부여하는 그 이름을 상대도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나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거죠. 그래서 나는 존귀한 자기 때문에 꼭 끝에 뒤에 호칭을 존자라고 붙여줘 라고 이름을 말씀을 해주셔도 굉장히 호소력 있고 쉽게 각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이라고 얘기하면 아직 낯선 분들은 존자, 나는 존귀한 자다라는 차원에서 자기 스스로도 존귀한 자라고 불러달라고 하고 상대를 불러줄 때도 존귀한 분이십니다. 존귀한 자여 하고 존자님이라고 불러드리겠다고 호칭을 나만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지 말고 상대에게도 존자라고 불러주면 서로 기분 좋아서 누구 존자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장난처럼 보여도 진지하게 자꾸 얘기하면 그 에너지의 격이 상승되는 걸 느낄 겁니다. 짐승으로 격을 느끼며 살 것인지 노예의 격을 느끼며 살 것인지 주인의 느낌을 살 것인지 존귀한 자의 느낌으로 살 것인지는 에너지 진동체를 여러분들이 정하는 데 따라서 여러분의 신분의 격이 바뀌어요. 여러분 뒤에 호칭을 신분의 격을 표현할 수 있는 호칭을 붙여보십시오.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벌써 뿌듯해지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 바꾸고 정체 바꾸기는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설명을 해드렸고요. 세 번째가 얼굴 바꾸기인데 뭐 얼굴 바꾸기를 어떤 분들은 성형수술하면 운명이 바뀌고 사주가 바뀐다 뭐 이런 얘기에서 수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얼굴을 어떻게 바꾸냐면 얼굴을 여러분들이 성형수술하지 않고도 바꿀 수 있어요. 신기하죠? 어떻게 제 얼굴을 보시면 좀 보기 좋으신가요? 가까이 이렇게 한번 다가가볼까? 제 얼굴을 보시면 지금 제 얼굴을 많은 분들이 보기 싫지 않다, 그냥 보기 좋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시죠. 근데 제 옛날 얼굴들, 이 변천사들을 보면요, 제 옛날 얼굴들은 굉장히 험악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바뀌는 거죠. 관상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살면서. 근데 얼굴이 어떻게 바뀌냐면 생각을 바꾸면 얼굴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이 평온하고 내 생각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내 존엄이 높아지고 내 하는 일들이 거기에 맞춰서 내 어떤 에너지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으면 어느새 바뀌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꿀 때 어떻게 바꾸냐면 얼굴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은 이렇게 내 얼굴을 지금 거울 볼 때의 얼굴 말고 내 머릿속에서 내 모습 속에 내 얼굴을 하나를 떠올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모습이야 하고 익숙한 자기가 늘 봐왔던 모습이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얼굴을 떠올려라 그러면 자기 얼굴 구체적으로 잘 못 떠올려요. 웃기죠. 나는 이런 얼굴이야 라고 하는 어떤 고정되어 있는 상을 잘 못 떠올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염체를 이렇게 소환해서 자기 얼굴을 염체화해서 이렇게 형상화시키는데 익숙하지 않고 그런 훈련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거울 보면서 자기 얼굴을 볼 때 말고 그냥 거울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얼굴을 떠올리라 그러면 별로 자기 얼굴이 구체적 모습이 잘 안 떠올라요. 그럴 때 그 효과를 이제는 반대로 이용하는 거죠. 내가 염체를 소환해서 거울 보지 않은 상태에서 내 얼굴을 떠올릴 때의 내 모습을 가장 화사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고 가장 최고의 내 상태가 돼 있을 때의 내 모습을 염체로 떠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모습을 딱
형상화한 모습이 딱 앞에 있다고 거울 본다 생각하고 그 모습을 딱 떠올리면요. 내 에너지 파장이 삽시간에 바뀌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기분이 삽시간에 좋아지죠. 내가 이런 모습이다라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내 기분이 좋아지면서 내 속에 기분이 좋다라는 말 자체가 내 속에 에너지 파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증거예요. 그게 명백하게. 그래서 생각으로 떠올려야 돼. 자기 얼굴을. 가장 완벽한 모습의 자기 얼굴을. 그래서 그 얼굴을 자꾸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내 실제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내 얼굴도 그렇게 점점 바뀌어가요.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바뀌고, 그리고 심지어 내 얼굴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고 고정되어 있는 얼굴의 형태가 고유 형태가 있어. 눈도 작고 막 코도 납작하고 막 이런저런 모습이 있다고 쳐요. 자기 모습이. 그런데 자기가 떠올린 모습이 그게 아니야. 자기는 정말로 다른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멋지고 훌륭하게 정말로 벤치마킹으로 롤 모델로 삼고 싶은 얼굴이 있는 그런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의 얼굴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늘 떠올리면서 나는 이런 모습이야, 나는 이런 얼굴이야 라고 그걸 머릿속에 늘 그리고 다닌다면 내 모습이 어느새 그 사람 얼굴로 바뀌어 있어요. 웃기죠? 진짜예요. 신기할 정도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이 얼굴만 바뀔 뿐 아니라 얼굴이 바뀌는 속에 염체를 계속 그 사람의 에너지를 소환해서 떠올렸기 때문에 내 에너지 진동체도 그 사람,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이미지 진동체로 이미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얼굴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진동체가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얼굴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진동체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네 번째가 생각 바꾸기인데요. 내 생각이 곧 나의 에너지 진동체인 거죠. 차 한잔 다시. 내 생각 자체가 현재의 나의 에너지 진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 에너지 진동체가 때로는 부정적이고 때로는 내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무기력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에너지 상태를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있어요. 당연하죠. 만왕만내하는 중에 어디든 흘러가는 대로의 기분이 그런 기분이 툭툭 들어요. 그런데요. 그 생각을 딱 붙잡고 있는 그 생각이 나는 늘 이런데 지금 아주 휩싸여서 나는 못 빠져나와 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늘 왔다 갔다 하거든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내 진동체를 나는 늘 지금 이래. 나는 지금 늘 우울해. 나는 지금 늘 무기력해. 나는 지금 늘 나는 자존감이 낮아. 나는 늘 뭘 하는 것마다 안 돼. 라고 하는 나의 머릿속을 사로잡고 있는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그 관념을 바꿔버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늘 나는 이런 게 아니고, 그때그때 계속 바뀌고 있는 그때의 에너지 값에 내가 떠오르는 생각들일 뿐인데, 그런데 나의 존엄한 존귀한 자로서의 나의 그 아이덴티티가 딱 있는 상태에서 보면, 나는 모든 것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나는 위대한 신이고, 내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순간순간 나는 모든 것들 만물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만물을 바라보면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 그래 이거는 이럴 때 필요하라고 온 감정이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쉽게 모든 감정들을 그렇게 무게감을 두지 않고 늘 대하게 되는 감정으로 바뀌어요. 생각을 바꾸는 그 개념 자체가 나는 얼마든지 리모컨 하나 들고 있으면서 나는 얼마든지 내 생각의 주파수는 이런데 저런데 감정에 따라서 내 순간순간의 느낌을 얼마든지 나는 내 기분을 이렇게 전환할 수도 있고 이런 기분으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다 바꿀 수 있다는 마음으로 리모컨 하나 딱 꺼낸다고 생각하고 딱 꺼내서 주파수 바꾸고 하면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내 진동체의 생각을 그때마다 물론 이럴 때를 늘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울할 때나 자존감이 떨어져 그런 때는 그런 때대로 느껴보면서 이제 이 충분히 느꼈으니까 또 다른 에너지를 내가 바꿔야겠다 하면 리모컨으로 탁 바꿔 하고 다른 생각을 딱 떠올리면 바로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생각에 잡혀있다라는 고정관념만 내려놓는 것, 그것이야말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을 마음대로 통제 못한다. 우리는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 생각을 내 마음 먹은 대로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바뀌는데 내 주파수에 따라 얼마든지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제가 잊고 싶은 기억들이라든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나는 이 상황을 빨리 나는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잊어 하고 딱 제 생각을 통제하고 딱 멈춰 잊어 다른 생각해야 하면 금방 저는 바뀌어요. 그런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리모컨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늘 바꾸고 그런 생각을 나는 늘 기피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은 고정되어 있는 생각이 아니고 늘 바뀌는 생각인데 내 주도적으로 얼마든지 리모컨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도적으로 바꿔보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것. 그 다음에 행동도 바꿔야 돼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사실은 바뀌거든요. 그런데 행동을 우리가 생각과 행동이 거의 한 세트인데 이 생각을 바꾸면서 행동도 바꾸는 게 필요가 한 게 우리가 지금 이런 환경 속에 있을 때 사실은 두 가지가 닭이냐 달걀이냐 이 먼저의 우선순위가 조금씩 예민하게 다를 수는 있는데 생각이 빨리 안 바뀔 때는 행동을 바꾸면 생각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늘 우울하거나 내가 지금 힘이 없거나 뭐 좌우지가 뭐 기력이 없거나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 현재 상태가 딱 요 상태 요 패턴으로 내 행동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갑자기 다른 행동으로 바꿔버리면 생각도 바뀌어버려요. 정말이에요. 하염없이 처진다거나 하염없이 내가 무슨 뭐 어떤 감정이든 어떤 내 행동이 거기에 푹 빠져 있는 느낌으로 내가 여기는 정말로 벗어나고 싶은데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 행동을 과감하게 돌발 행동 같은 행동으로 바꿔보세요. 딴 곳으로 이동하거나 바꾸시면 생각도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거나 행동을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만 그렇게 바꿔도 행동이나 생각은 따라와요. 세트로 움직이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깝깝하고 일이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렇게 눌러지는 느낌일 때는 돌발 행동을 해서 갑자기 어디론가 떠나버리든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디론가 자꾸 가보세요. 그러면요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에너지가 오면서 나를 영원히 억누를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과 분위기들과 그런 환경들이 어느 순간에 보면 툭 빠져나와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늘 맴돌고 있는 상태에서 못 빠져나오는데 행동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다른 데로 가버리면 확 이때까지 나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게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이게 되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 바꾸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가 살아온 그 동네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 주변의 어떤 그런 자기를 형성하고 있는 뭐 일에 관련된 거라든지 뭐 어떤 거든 간에 자기 환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환경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운명이 바뀌어요. 그런데 뭐 나는 이사할 돈도 없고 난 여러 가지 뭐 난 지금 뭐 내가 환경을 바꿀 물리적 어떤 것도 나는 없다. 지금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분들은요. 자기 당장 앞에 있는 바늘 쌈지 정리하듯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 바꿔 구조를 바꿔보세요. 있는 곳에서의 구조를 막 갑자기 막 짐 옮기고 여러 가지 바꾸고 막 그렇게 해서 환경을 바꾸면요. 기분이 바뀌어요.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에너지 리듬이 다 바뀌어요. 우리가 무심코 배치해 놓은 모든 그 내 생활 속이나 내 주변의 환경 속에서 세팅되어 있는 그 구도들, 배치들이 알고 보면 내 에너지 진동에 맞춰서 다 그 자리에 딱딱 있게 내 파장에 맞게 딱 설치되어 있는 최적화되어 있는 물건들이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그래요. 안 그러면 불편해요. 내 파장에 안 맞는 것들은 불편. 그래서 뭐라도 건드려야 돼. 그래서 내 파장에 맞도록 나눠야 되는 게 우리 심리상 우리의 그게 다 느껴져요. 정말로 정교하죠. 내 에너지 파장에 안 맞는 게 주변에 있으면 계속 거슬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 파장이 거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가 늘 익숙한 파장에 내가 여기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환경을 바꿀 때 물리적 환경을 내가 뭐 갑자기 못 바꾼다면 내 주변의 모든 에너지 그 배치되어 있는 그런 그 진법이라고 하는데 내 속의 모든 환경들을 다 진법을 다시 새로운 배치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확 에너지가 달라져요. 정말 달라져요. 창문 하나만 열어도 확 달라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물건 하나만 위치를 바꾸거나 정리정돈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싹 바꾸면 운명이 바뀌어요. 그것도 정말 놀라운 비결이에요. 내 주변의 에너지를 바꾸려면 내가 위치를 바꾸고 구조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뭐라도 늘 하던 거에서 다른 행동을 해보고 오른손으로 하던 걸 왼손으로 해보고 그렇게 바꾸고 자꾸 하다 보면 생각의 회로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회로가 생기죠.
뇌가 새로운 길을 찾아서 새로운 감지가 오기 때문에 이 뇌 속의 뉴런이라고 하는 이 뉴런들끼리의 시냅스가 새로운 회로가 생성이 돼요. 자꾸 하다 보면 바꿔서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행동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마지막으로 7번째 사람을 바꿔보세요. 만나는 사람을 바꾸세요. 싹 바꿔버리면요. 저 사람은 절대로 내가 바꿀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변 사람들이 끌려왔거든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알고 보면 내가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옆에 쫙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어영부영 내 주변에 이렇게 딸려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알고 보면. 다시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쓰잘데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양가 없는 사람들이다. 대부분. 왜?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주변에 있다 보니까 내 주변의 에너지들이 그렇게 다 소진될 정도의 에너지들로 그렇게 파장이 흐트러져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람을 바꾸겠다 작정하고 에너지가 나에게 맞는 에너지들을 적극적으로 아닌 사람들부터 정리해내면은 빈 공간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덜어내고 빼내고 그 다음부터 필요한 걸 하나씩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을 찾는 건 딴 거 아니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그 분야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찾아 만나고 그렇게 에너지를 융합하고 공명을 나누다 보면 내 에너지 진동수가 바뀌면서 운명도 바뀌게 돼요. 사람을 바꾸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둘러보면요. 사실은 내가 다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어느새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인간관계가 대부분이에요. 영양가 없는 관계들이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영양가만 따지라는 게 아니라 그런 관계만 정리해도 내 에너지가 훨씬 정화돼요. 다 뺏기는 에너지들이었거든. 내 운이 안 좋다라고 느낄 때 느껴보면 관계들은요. 다 알고 보면 다 쓰잘데없는 에너지들만 다 끌려와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 관계들을 다 정리하고 보면 진짜 필요한 에너지가 뭔지를 그때 보여요. 왜? 가로막고 있던 에너지들이 빠졌으니까 내게 진짜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에너지의 관계들을 맺어나가면서 적극적으로 내가 내 관계를 내 에너지 파장에 맞는 관계들로 세팅을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운명이 바뀌어요. 자, 정리를 다시 해보죠. 7가지입니다. 이름을 바꾸고 자기의 신분, 아이덴티티를 바꾸고 그 다음에 얼굴도 바꾸고 얼굴 바꾸는 건 염체를 소환해서 자기 이미지를 떠올리는 그 새로운 이미지 내가 정말로 바람하지 않는 바람직한 내 모습의 얼굴들 그걸 늘 떠올리다 보면 내 얼굴이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럼 운명이 바뀌죠. 생각 바꾸고 행동 바꾸고 환경 바꾸고 사람 바꾸고 아시겠죠? 7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 얘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생각을 바꾼다 할 때 그 염체 중에서 자기의 고귀한 신분, 존귀한 신분, 나의 정체성이 어디까지의 나의 신분이냐라는 걸 확언할 수 있는 자기만의 고유 정체성을 여러분들께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정체성의 가장 높은 신분은 신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신이 되는 겁니다. 신격화하고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는 것만큼 정말로 당당해지는 게 없어요. 신격화 해보세요. 자기 자신을 우상화 시켜보세요. 내가 나를 우상화하고 신격화시키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남을 우상화하고 남을 신격화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를 우상화해보세요. 그래 너는 정말로 위대한 신이야 하는데 너는 이라고 하지 마시고 자신을 위대한 신이요. 그리고 자신을 우러러보면서 나는 정말로 위대한 존재다. 널 믿어라. 날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야말로 위대한 신이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빛을 자꾸 이렇게 비추다 보면요 자기의 존엄이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아요. 왜? 내가 신이다 꺼지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존엄을 먼저 챙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존귀한 자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러지기를 간절히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면서 한번 지금부터 7가지 바꾸는 거 실습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완전히 대박나는 양자도약하는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운명으로 확 바뀌시기를 여러분들께 강력한 에너지를 보내드립니다. 응원합니다. 파이팅!